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후 1시 21분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김건희에 대한 구속영장이 특검 수사 36일 만에 청구된 겁니다. 이게 늦어도 한참 늦은 일인데요. 김건희는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법을 우롱해온 당사자입니다. 주가 조작이든 공천 개입이든 통일교 게이트든 본인이 직접 관여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발뺌만 해왔는데요. 특검은 김건희가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조사에 비협조적이었으며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려 한 정황까지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인물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다는 건 법치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대표적으로 목걸이 해명만 봐도 거짓의 연속인데요. 홍콩에서 모조품을 샀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그 디자인은 그녀가 말한 시점보다 10년이 지나서야 출시된 제품입니다. 없는 제품에 가짜를 샀다는 말이 되는데요. 이쯤 되면 거짓말도 예술 수준인 거죠. 미래에 가서 신상을 사왔다는 이야기입니까? 한동훈 딸과 동급인데요. 역대급 개뻥입니다. 통일교 측에서 6천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를 건넸다는 의혹도 있는데요. 인삼을 받았다는 정황, 명태균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진술까지 줄줄이 쏟아졌지만 김건희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검 앞에서조차 모른다, 기억 안 난다, 남편이 시켜서 말했다는 식의 어이없는 해명을 반복했는데요. 통화 녹취록을 들이밀어도 기억 안 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윤석열이 명태균에게 전화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지만 본인은 모른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려 했는데요. 이쯤 되면 조사를 받으러 간 게 아니라 거짓말 대회에 출전한 수준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자신이 받은 인삼차에 대해서도 받은 적 없다고 발뺌한 건데요. 전화를 부탁받아 했다는 해명 역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김건희 계좌를 운용한 사람에게 수익의 40%를 주겠다고 약속한 녹취록이 있음에도 손해를 봤다며 발뺌했습니다. 윤석열이 대선 당시 했던 말과 똑같은 주장인데요. 부부가 말 맞추는 게 이토록 뻔히 보이는 상황. 이는 공범을 넘어 공작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내린 결론은 단호했는데요. 더 이상 김건희를 불구속 상태로 놔두고 조사를 이어가는 건 증거인멸을 방조하는 것이며 법 앞의 평등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이번 영장 청구는 너무도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오히려 6년을 질질 끌다 이제야 구속영장이 청구된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인 거죠. 김건희는 이미 대한민국 법치를 조롱하고 비웃어온 상징적 인물인데요. 그 어떤 피의자보다도 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합니다. 이 영장 청구는 정의를 향한 첫걸음일 뿐인 거죠. 하지만 혹시 판사들을 그토록 믿어왔던 김건희의 기대처럼 영장이 기각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설마 이런 상황에서 또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는데요. 김건희가 구속된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야말로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국정농단에 민낯이며 그 참혹한 진실이 법정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인데요. 법원은 더 이상 눈을 감지 말고 당연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부장판사 4명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5분경 서울구치소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였으나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피의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 집행을 중단하였습니다. 대통령 나이가 65세이십니다. 65세면은 노인에 해당됩니다. 10여 명이 달라붙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니까 다시 한번 앉아있는 의자 자체를 의자를 들고 그 의자에 앉아있는 대통령님을 같이 들어가지고 다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빼졌고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썩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붙이기도 하셨고 또 팔을 너무나 세게 잡아당겨가지고 팔이 빠질 것 같다고 제발 좀 나가려고 부탁을 해서 겨우 강제력을 조금씩 벗어났습니다. 접견을 끝나고 체포영장을
집행을 종료하고 난 다음에 변호인 접견 신고돼서 변호인들과 접견을 1시간 정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평장 집행 과정에서 아까 넘어지기도 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의자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그 다리에 부딪힌 털이라든지 그냥 팔을 잡아당겨가지고 팔이 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통증을 호소하셔가지고 급하게 제가 그 교도관에게 얘기해서 진료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건강 상태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이십니다. 그래서 장기간 앉아서 조사를 받기도 힘들어 하시는 상태입니다. 특검이 지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동대라고 하는 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에 어떤 폭동이라든지 무슨 사태가 발생하면 움직이는 부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병들이 들어와서 되게 건장했습니다. 건장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대통령을 특검의 지휘에 따라가지고 그대로 들어서 끌고 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저희가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다시 특검보 무동조 특검보를 전화로 연결해서 특검보가 소화기에서 스피커폰으로 또 지휘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1시간 40분 동안 계속 됐습니다. 특검의 관련자들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불법 강등죄와 관련해서 고발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집행에 참여한 특검보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마찬가지로 고발을 할 특검은 총 4명 3명 들어온 것 같습니다. 3명인가 4명인가 들어왔고요. 검사 1명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경찰에서 1명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수사관 1명 이렇게 들어온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정확한 이름이라는 것도 밝히기 곤란합니다. 오늘 정도까지 술을 먹지 말아야죠. 저는 이렇게까지 일반 수용자들이나 일반 범죄자들 자범들도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 상황은 너무나 제가 참고하기 때문에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정말 상상 초월인데요. 구치소 안에서 버티는 꼴이 이제는 한편의 코미디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란 자가 특검팀과 교정본부 특수팀의 체포 시도에 몸으로 저항하며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점입가경, 후한무치의 극치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구치소 정문을 들어선 건 7일 오전 7시 50분인데요.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에는 Correctional Rapid Patrol Team, 즉 CRPT, 일명 교정본부의 기동타격대까지 투입됐는데요. 구치소 내 규율 위반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요원들이 투입된 상황 자체가 이미 이 나라의 수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또다시 저항했는데요. 팔을 부여잡고 버티는가 하면 의자째 끌려가다 땅바닥에 철썩 떨어졌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본인이 자초한 상황을 마치 폭력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하려는 모습이 참으로 가소로운데요. 이자가 제정신일까요? 결국 특검은 현장 보고를 받고 집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윤석열은 진료실로 향했지만 구치소 의료진은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단호히 판단했습니다. 허리우드 액션이 울고 갈 엄살쇼인 거죠.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윤석열 측 변호인은 팔이 빠질 것 같다느니 놔달라고 부탁했다느니 하며 마치 희생자인 듯 읍소했는데요.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에서 이렇게 버티는 걸 두고 특검을 고발하겠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도둑이 몽둥이 든 격인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거죠. 법원이 구속 상태임에도 별도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윤석열이 대면 조사를 거부하면서 실체적 진실규명에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이 모든 책임은 오직 윤석열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미 1차 체포 시도 당시에는 속옷 차림으로 저항하다 논란을 일으켰고 이번에는 수의 차림으로 다시 몸싸움을 벌였는데요. 이쯤 되면 구치소 시트콤이라 불러야 할 판입니다. 더 황당한 건 이런 윤석열의 행태가 배우자 김건희의 구속심사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인데요.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례는 드물지만 이번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각각 독립된 혐의로 얽혀있고 동시에 같은 게이트에 연루된 피의자들이라는 점에서 다르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말맞추기 우려가 존재하고 특검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부부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구속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구속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공천 개입 사건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밀어붙인 사람이 윤석열 본인이라는 정황도 명백한데요.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청탁 루트, 대통령 부인에게 전달된 고가 명품들 역시 모두 윤석열이 직접 조사받아야 할 핵심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은 구치소에서 팔이 빠지니 어쩌니 하며 버티고 있는 건데요. 정말 한심한 작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직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을 무시하며 수사를 방해하는 사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데요.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런 행태는 결코 그냥 넘어가선 안 됩니다. 대면 조사 없이 재판으로 넘길 수 있느냐는 고민 이전에 이 정도로 강하게 수사를 방해하고 국가 시스템을 조롱하는 피의자에게는 더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사실만 분명해졌는데요. 언제까지 이걸 수수방관해야 하는 걸까요? 차라리 광화문 광장에 묶어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진짜 국민의 심판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하고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한국 역사에 대한 걸 강의하다가 온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가기 있게 되면 국민들에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자신의 죄를 온전히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해야 할 국민에 대한 마지막 의무이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검이 오죽했으면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서 갖겠습니까? 1차 때도 온몸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이면서 거부하더니 오늘 또다시 정말 입에 담기 힘든 행동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저는 특검의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역사상 최악의 군주라고 평가되는 연산군마저도 중종반정이 일어났을 때 윤석열 같은 추태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순순히 체포를 당하고 당시 살려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옷을 벗고 뒹굴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5,000년 역사에서 최악의 군주라고 평가받는 연산군보다 더 무능력하고 모자란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행태를 한 윤석열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안녕하세요. 김건희 특검 특별위원회 간사 장경태 의원입니다. 윤석열 변호인 측이 이 특검의 강제력 행사가 불법이며 여기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구성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법 집행을 거부한 내란숙의 윤석열 씨는 오히려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이에 따라 1, 2차 체포 집행 당시에 CCTV 영상 공개를 요구합니다. 저희가 자료 요구를 법사위 차원에서도 할 예정이고요. 또 CCTV 공개 여부가 빠르게 결정되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중에 전현희 최고위원과 김병주 최고위원과 함께 저희가 구치소를 다시 재방문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 구치소 방문뿐만 아니라 윤석열에 대한 저희가 접견 신청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견 신청과 CCTV 열람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윤석열, 반복된 체포영장 집행 불응을 규탄한다. 윤석열은 정당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 더 이상의 수사 불응과 회피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는 법치주의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음에도 피의자 윤석열은 관저에 있을 때부터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거부하는 등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우롱해 왔습니다. 탄핵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7월부터 총 9차례에 걸쳐서 윤석열의 소환 유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지난 1일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였음에도 윤석열은 수의를 벗고 팬티 차림으로 드러누워 체포영장 집행에 완강히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였습니다. 윤석열은 국가사법질서를 조롱하고 있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방패 삼아 사법방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반복된 체포집행 불응은 결백한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스스로 무죄를 입증할 자신이 없다는 고백이자 진실로부터 도망치려는 비겁하고 추잡한 행위입니다. 윤석열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더 이상 권력에 면죄부를 주지 않는 법치국가임을 선언하는 일입니다. 국민은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